오늘 맨유가 2004년생 이 가르나초의 극적인 역전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가 이 맨유 입장에서 생각하면 엄청나게 어려운 경기였거든요. 오늘 경기 전에 테나 감독이 쓸 선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오늘 선수들의 스쿼드를 꾸리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어요. 일단 보시면 호날두 부상이었고 산초도 부상이었고 그리고 안토니도 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란도 부상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달로까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스쿼드를 구성하는 것조차 어려웠던 경기였고, 벤치 명단 보시면 오늘 상대했던 풀럼보다 벤치에도 한 선수가 더 적습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골키퍼가 2명이에요. 두브라부카랑 비숍 2명의 골키퍼를 벤치에 앉혔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 전술적으로 생각하면 오른쪽 풀백 자리에 뛸 선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테나 감독의 약간의 고집일 수도 있는데요, 오른쪽 풀백에 달로가 경고 누적으로 오늘 경기 못 나오는 경기였어요. 분명히 완비사카가 뛸 수가 있었고 브랜든 윌리엄스도 부상이지만 부상에서 최근에 복귀를 해서 뛸 수 있는 상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테나 감독이 이번 시즌에 완비사카와 브랜든 윌리엄스를 자기 전술에 안 맞으니까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시아를 오른쪽 풀백으로 배치시키고 왼쪽 풀백에는 루크쇼를 배치시키는 이제 이러한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건 테나 감독의 욕심이기도 하지만 오른쪽 풀백 자리에 달로 한 명이 빠지니까 넣을 선수가 없었던 거예요. 완비사카는 이제 사실상 오늘은 명단 제외이기 때문에 겨울 이적 시장에 나가라, 이런 사실은 뜻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오른쪽에 말라시아가 나왔는데 말라시아가 아무래도 왼쪽 풀백이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수비적인 측면에서 매우 안 좋았습니다. 오늘 이제 윌리안과 말라시아가 만났는데 이 두 선수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말라시아가 거의 단 한 번도 윌리안의 움직임을 제대로 제어를 못했죠. 특히나 이 윌리안이 물론 나이가 이제 많기 때문에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전반전에 보면 거의 윌리안의 움직임을 제대로 막아내는 장면조차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게 문제였느냐, 앞선에 있는 엘랑가가 수비 가담 능력이 너무나 오늘은 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풀럼의 왼쪽 풀백인 로빈슨이 올라올 때 엘랑가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말라시아가 가뜩이나 익숙하지 않은 포지션에서 윌리안을 막기가 너무 어려운데 로빈슨까지 올라오는 상황에서 엘랑가가 수비에 안 내려오니까 말라시아가 수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었고, 여기에 더해서 맨유가 오늘 전방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마샬이 풀럼의 오른쪽 중앙 수비수를 압박하고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엘랑가는 왼쪽 중앙 수비수를 압박하는 이러한 형태로 전방 압박을 진행했거든요. 왼쪽 풀백이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왼쪽 풀백이 올라와서 말라시아와 윌리안, 로빈슨 이렇게 풀럼이 측면에서 2대1로 수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나왔죠. 엘랑가가 앞선에 있는데 수비로 내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라시아가 측면으로 올라오고 있는 로빈슨을 마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원래 말라시아는 윌리안까지 막아야 되니까 말라시아 입장에서는 풀럼의 왼쪽 풀백인 로빈슨 그리고 자기가 막아야 되는 윌리안까지 2대1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풀럼이 측면에 있는 로빈손에게 패스를 보내주는데 여기서 로빈손이 볼을 잡을 때 말라시아가 끌려 나오면 이때 윌리안이 압박을 받지 않고 말라시아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가 있었고,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윌리안에게 패스를 보내주면 맨유의 측면 공간이 너무나 편안하게 열리는 장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기 장면들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런 비슷한 장면들이 나와요. 이 장면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장면인데 풀럼이 후방에서 볼을 전개할 때 엘랑가가 왼쪽 중앙 수비수를 압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풀럼의 왼쪽 풀백은 너무나 자유롭거든요. 풀럼은 엘랑가가 중앙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당연히 풀백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여기서 로빈손이 볼을 잡을 때 엘랑가는 앞선에 있었기 때문에 수비로 내려오는 속도가 늦죠. 그렇게 되면 말라시아가 풀백을 막기 위해서 올라오고, 그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앞선에 있는 윌리안에게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도 말라시아가 올라오니까 윌리안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인데, 이제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말라시아가 익숙하지 않은 오른쪽 풀백에 배치가 되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엘랑가가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수비 가담 능력도 부족했고, 팀적으로도 엘랑가에게 지시가 되었던 것이, 오늘 엘랑가가 중앙 수비수를 압박하는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라시아 쪽에서 맨유가 흔들리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 그래서 테나야 감독이 가장 큰 미스는 이 오른쪽 라인. 말라시아를 사실 이렇게 했을 거면 완비사카를 내보내는 게 더 옳은 판단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완비사카가 이번 시즌 맨유의 플랜에서 완벽하게 제외된 상태지만, 엘랑가가 수비에 안 내려올 거면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완비사카를 오른쪽 풀백에 뒀으면 조금 더 수비적으로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테나야 감독의 입장은 완비사카 안 쓴다, 달로가 없어도 완비사카 안 쓴다, 그리고 브랜드 윌리엄스 안 쓴다 라는 거였으니까, 어쨌든 이제 말라시아가 나와서 오늘 경기 매우 안 좋았고요. 풀럼의 득점도 그러다 보니까 윌리안 쪽에서 나왔죠. 이제 이 장면 보시면, 물론 여기서 부페가 터치라인으로 나가는 볼을 살려내다가 미스가 나오면서 볼을 끊기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라시아가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뒤에 있는 윌리안이 자유로운 상태였고, 이때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볼을 빼앗아서 풀럼이 뛰어나가는 윌리안에게 패스를 보내줬습니다. 이 장면도 사실 말라시아가 너무 안일했던 장면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라시아가 윌리안의 움직임을 공격적으로 올라가다가 어쩔 수 없이 놓치는 장면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윌리안이 올라가면서 너무나 넓은 공간에서 윌리안이 편안하게 올라갔고, 이때 윌리안의 뒤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케어니, 그리고 윌리안의 패스, 이렇게 되면서 맨유의 측면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고 다니엘 제임스가 침투에 들어가면서 이 크로스를 받아서 득점으로 만드는 이런 장면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오늘 경기 맨유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건 말라시아, 맨유의 오른쪽 측면이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이게 맨유가 더더욱 어려웠던 게 뭐냐면, 경기 중반부터 사실은 이 풀럼의 강한 전방 압박, 그리고 풀럼의 기동력에 사실 맨유가 많이 뒤처졌거든요. 에너지 레벨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중원 싸움에서도 지고, 그리고 맨유가 공격으로 올라갔다가 풀럼이 역습을 하는데 따라가질 못해서 역습당하고, 아예 오늘 경기 기동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경기였는데 맨유가 들어갈 선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벤치 명단에 공격적으로 특히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가르나초, 반더비크 두 선수뿐이죠. 심지어 이제 주전 선수로 뛸 수 있을 만한 1군 명단에서 뛸 수 있을 만한 선수가 맥과이어, 맥토미니, 프레드, 반더비크, 가르나초 5명뿐이었습니다. 이 맨유가 오늘 경기 안토니도 없고 산초도 없고 호날두도 없고 달로도 없고 하다 보니까 변화를 주는 것조차 매우 어려웠었고, 어쨌든 오늘 경기 좋았던 건 뭐냐면, 테나야 감독이 그래도 들어갈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맥토미니를 투입해서 전술 변화를 가져갔죠. 엘랑가가 너무 오늘 경기에서 공격적으로도 영향력이 부족하고 수비로도 안 내려오니까 엘랑가를 빼고 맥토미니를 넣어서 부페를 오른쪽에 배치하고 맥토미니를 중앙에 배치하면서 맥토미니, 카세미루, 에릭센, 이렇게 미드필더 라인을 새롭게 꾸렸는데, 여기서 이제 맥토미니의 역할은 뭐냐면, 맥토미니가 공격할 때 한 칸 올라가서 공격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맥토미니가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을 때 최근에 테나야 감독이 요구하는 역할이거든요. 맥토미니가 지난 시즌까지는 어떤 감독을 만나든, 솔샤르 감독이든 랑닉 감독이든 맥토미니를 수비라인 앞에서 중원 싸움하는 역할로 썼다면, 테나야 감독은 조금 더 올려서 앞선에서 전방 압박을 하게 하고, 박스 안으로 크로스가 올라올 때 맥토미니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제공권 싸움에 가담하는 이러한 역할로 쓰고 있거든요.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이 맥토미니를 올려 쓴 것이 오히려 맨유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산초, 안토니, 호날두 이렇게 공격 자원들이 다 빠져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여기서 쥐어짜내서 맥토미니를 통해서 공격을 강화했고, 여기서 맥토미니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잘 해줬다. 맥토미니가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헤더를 하는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극적인 득점 장면이 나올 때 맥토미니의 움직임을 보시면 측면에서 가르나초가 볼을 잡을 때 맥토미니가 앞으로 뛰어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풀럼의 중앙 수비수가 맥토미니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뒤에서 뛰어들어오던 에릭센에게 공간이 나죠. 그러니까 맥토미니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 주면서 수비수 한 명을 끌고 움직인다는 것이 주변에 있는 선수들에게 공간이 만들어지는 결과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나초가 비어있는 에릭센에게 패스를 보내줬고, 여기서 이제 에릭센이 편안하게 볼을 잡아서 뛰어들어가는 가르나초에게 결정적인 패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했던 게 이 가르나초의 영웅 본능. 2004년생의 이 어린 선수가 최근에 가르나초의 폼이 꽤나 좋았거든요. 가르나초가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위협적인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줬는데 가르나초가 빠르게 뛰어들어가면서 이 좁은 공간에서 에릭센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으로 만드는, 이 가르나초가 득점을 하자마자 사실은 뭐 추가 시간도 더 없이 경기를 그냥 끝내버렸어요. 이 득점 장면은 가르나초에게도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장면이지만 맨유에게도 오늘 경기 승점 3점을 가져올 수 있었던 정말 극적인 득점 장면인 동시에 제 생각엔 맨유가 이번 시즌 4위 싸움을 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득점이라고 봐요. 일단 오늘 경기 승리를 하면서 맨유가 승점 26점이 되면서 리그 5위에 머물렀어요. 토트넘과 승점 3점 차이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맨유가 아직 한 경기를 덜 했거든요. 만약에 오늘 경기 저 가르나초의 골이 안 나왔다면 맨유는 승점 24점이었겠죠? 그러니까 요 가르나초의 골로 오늘 경기에 승점 3점을 쌓았다는 건 마지막에 이제 순위 싸움을 할 때, 4위 싸움을 할 때 그 가르나초의 골이 엄청나게 중요했구나 라는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골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시즌 초반에 맨유가 브렌트포드와 브라이튼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할 때만 해도 오늘 이번 시즌 테나흐 감독이 왔지만 이 맨유라는 팀을 드라마틱하게 바꿔놓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테나흐 감독이 어쨌든 자신이 추구하는 강력한 전방 압박과 볼을 점유하는 그런 축구를 어느 정도 포기를 했었고, 어쨌든 맨유가 전반기에 다사다난했어요. 뭐 호날두가 시즌 전에 뭐 훈련에 참여를 안 하고 이적하고 싶다고 하고, 시즌이 시작한 이후에는 테나흐와 호날두의 갈등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맨유가 뭐 정말 다사다난했지만 전반기를 어쨌든 괜찮게 끝냈고,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에 투입할 선수가 좀 많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를 끝으로 이제 프리미어리그는 12월 26일에 다시 시작을 하는데, 곧바로 그러면 이제 1월 이적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맨유가 겨울 이적 시장에 잘 보완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4위 싸움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갈 만하다. 그리고 테나흐 감독이 좀 흔들리고 있는 맨유를 좀 수습하기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이 팀에서 가장 고참인 호날두가 계속 이제 뭐 자신의 대우에 대한 그런 불만, 그리고 맨유가 챔피언스 리그에 못 나간다는 그러한 불만 때문에 계속 트러블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테나흐 감독이 호날두와 기싸움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테나흐 감독이 이 팀을 하나로 만들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호날두 없이 맨유가 이렇게 성적을 쌓을 수 있다는 걸 테나흐가 직접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호날두의 비중이 점점 이 맨유에서 줄어들면서 어쨌든 호날두가 겨울 이적 시장에 당장 나가도 괜찮은 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테나흐 감독이 이번 시즌 전반기에 맨유라는 이 정돈되지 않은 팀을 너무나 잘 이끌었다.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의 보강만 잘 되면 분명히 테나흐 감독이 이번 시즌에 맨유를 챔피언스 리그에 보낼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감독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경기 맨유가 극적으로 승리를 거뒀다.